네, 지금부터 학교 급식 5분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교 유치원 급식 관계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최은정 교육연구사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학교 유치원 교육청 급식 관계자분들 참석하고 계십니다. 현장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동식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김서진, 이정민, 김동찬 연구원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건강과 조리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5분 요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연수는 개발된 5분 요리 자료를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은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5분 교육 자료 안내, 5분 적용 사례, 기타 자료 안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학교, 유치원, 교육청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매일매일 애쓰고 계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급식 업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단 한 번의 급식 제공에도 급식 관계자의 모든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소통할 때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 시간은 정말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달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고 있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조리 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증대되어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 요리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븐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 급식과 관련한 오븐 요리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오븐 레시피와 교육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건강한 학교 급식 조리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5분 요리 교육 자료와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유치원 현장에서 보다 쉽게 5분 요리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시다가 보면 보완할 점이나 현장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 편안하게 의견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는 여건을 고려하셔서 급식 관계자 연수 시 5분 요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분 레시피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5분 요리 교육 자료의 연구 책임자이신 경희대학교 정나라 교수님께서 개발 자료와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나라입니다. 오늘 학교급식 5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활용 방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이기도 하고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에 접속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저희 이번 자료를 만드는 데 모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 조사도 했었었고 그리고 많은 설문을 돌려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본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시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신 자료이고 또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또 보시고 끝에 여러분들이 보신 후에 또 많은 다른 또 의견을 주심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는 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자료가 업데이트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학교급식은 현재 98%가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는 메뉴는 누가 뭐래도 볶음이나 튀김류,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사실은 뭐를 튀겨도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코비드 이후에 학생들이 과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현재 작년 2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공문으로도 나오기는 했지만 조리 환경 개선에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한국 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작년 여름에 어떤 과제가 나왔었냐 하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과제가 나왔었습니다. 본 과제는 약 6개월에 걸친 과제였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과제를 보고서는 이게 뭐지? 하고 보았는데 본 과제는 목적이 사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급식 레시피 및 조리 방법 교육 영상을 개발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지는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수행했던 이유 한 가지는 여태까지 있었던 학교급식과 관련된 과제들은 모두 효율성을 강조했던 과제였었다면 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급식 관계자들의 건강을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주는 과제였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를 수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어쨌든 학교급식 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했고 또한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5분 사용 다빈도 메뉴를 100여 종을 추출한 후에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레시피 중에서 다시 30여 종에 대한 조리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만드는 것이 본 과제의 산출물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뚝딱하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여기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다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10분의 그런 현황조사, FGI 같은 현황조사도 했었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 그런 급식과 관련된 현황조사도 했고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해서 100여 종의 메뉴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 추출된 메뉴들을 현장 적합성도 검토하여서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할 때 단순히 메뉴, 다빈도 메뉴만 사실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식 현장에 직접 가서 오븐 조리를 할 때 과연 오븐 조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워크 샘플링 등을 통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오븐 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오븐 조리로만은 가능할까? 아니면 오븐 조리 메뉴는 과연 몇 개까지 한 번에 가능할지 등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샘플링을 해보는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러 오븐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븐 조리 시 장점이나 단점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역시나 현장에서는 기름 사용과 관련된, 그래서 기름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의 건강도 이야기해 주었고, 기름 사용의 그런 감소로 인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100여 개의 메뉴를 추출을 했고, 그리고 30여 편의 영상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메뉴들은 역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조리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오븐 사용률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븐 사용 활성을 위한 조금 저희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산출물이 있는데 그 많은 산출물 중에서 어찌 보면은 뼈대가 되는 산출물, 첫 번째 산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출물 이름이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오븐 요리 레시피북입니다. 본 자료는 사실은 인쇄본으로는 몇 부 찍지를 못했고요. 여러분들은 그 대신 여러 곳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급식 정보마당을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학교급식 정보마당으로 들어가셔서 학교급식 식단으로 들어가신 후에 기타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가장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육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오븐 요리 레시피북이라는 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4월 30일에 교육부에서 올려놓았고요. 그곳에는 PDF 파일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100개의 레시피와 관련된 자료가 올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인쇄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앞에 오븐 사용법과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북까지 함께 묶여져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PDF 자료를 다운받으시면은 이번 그 오븐 요리 사용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우선은 하나 꽉 쥐고 계실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앞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줄여서 일러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븐 조리와 관련된 기본 내용과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레시피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 100개는 크게는 조리법이 6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100개의 레시피 중에 몇 개를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30개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 30개의 레시피에는 QR코드로 바로 영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QR코드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요즘에 바로 뭐 전화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바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서체로 된 것과 바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알려두기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오븐 조리를 위한 기본 용어이 기구 정리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뭐 이런 쉬운 것까지 앞에다 이렇게 내놓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한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집에 혹시 오븐을 많이들 쓰고 계시나요?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글쎄요. 저도 사실은 집에 오븐이 있지만 오븐을 사실 그릇을 이렇게 넣어놓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오븐을 갖다가 있는 거는 아는데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거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을 요즘 하고 있는 거가 에어프라이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에어프라이어가 오븐의 축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오븐을 쉽게 생각하고 단체급식에서도 내가 오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어프라이어 사용하듯이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조금 뭐 대류다, 무슨 뭐 습식이다, 건식이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냥 내가 집에서 튀기는 요리는 에어프라이어 요즘에 넣듯이 그냥 학교급식에서도 에어프라이어를 조금 큰 버전을 내가 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의 앞부분에 오븐 조리를 위한 기본 용어, 기구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거는 오븐의 종류는 다양하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사실은 급식 식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책자가 사실 어느 학교에나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가지이죠. 저희가 조리 방법이 사실은 오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어프라이어가 조금 커졌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면 된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븐의 조리 기능은 총 3가지로만 딱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건열, 습열, 복합. 그런데 이 단어를 갖다가 조금씩 기기별로 다르게 말을 쓰고 있기도 하는데요. 건열은 컨벡션, 그리고 습열은 스팀, 복합은 콤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한글이기도 하고 영어이기도 하고 애매한 콩글리시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쓰는 단어와 사실은 교과서에서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권장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 서책에서도 조금 저희가 건열, 습열, 복합이라는 단어로 명확히 저희가 권장하는 단어는 이렇지만 현장에서는 컨벡션, 스팀, 콤비라는 단어를 또 흔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는 본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해 놓았습니다.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습도가 0%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습열은 습도가 100%. 그리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건열에다가 습도가 10에서 100% 사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음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 가지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예쁜 픽토그램이 좀 있는데요. 건열, 습열, 뿅뿅 하고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왼쪽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복합에 보면은 물결 빨간색에다가 그 파란색 뿅뿅 하고 2가지가 같이 복합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픽토그램이 계속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산출물에 계속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레시피북, 영상, 카드뉴스 그리고 이 함께 이 어디서나 이 픽토그램을 보시면은 건열이다, 습열이다, 복합이다 하는 것을 글로 보지 않고 픽토그램만 보시고도 어디에다 세팅을 하면은 되실지를 알 수가 있고요. 건열인 경우에는 아까 습도가 몇이라고 했죠? 0. 그리고 습열일 경우에는 습도가 100. 그리고 복합일 경우에는 습도를 음식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주면 된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펜 종류를 고르셔야 합니다. 펜 종류는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펜들은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많이 쓰고 있는 펜들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펜은 사실 스테인리스 펜이기는 한데 코팅펜도 많이 쓰고 있죠. 당연히 코팅펜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쓰고 나면은 너무나 스크래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명 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로 쓰기가 어려워서 스테인리스 펜을 쓰고 있고 그 경우에는 코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종이 포일도 함께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갖추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공 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들. 그 세 가지는 조금 갖추고서는 있는 것이 학교 조리 오븐 사용해서는 꼭 있으면 하는 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식수에 따라서 이 펜의 개수가 또 다양히 갖추어지고 있는 곳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세 종류의 펜을 갖추고 있다면은 어떤 메뉴든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사용 가능한 튀김옷 해가지고 여기 지금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특히 튀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빵가루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빵가루 같이 그런 한마디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을 하는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을 조금 반영을 해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맛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름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동등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호도는 어느 정도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도 적당량이 들어가는 정도의 빵가루로 저희가 이 책을 꾸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름 사용량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뿌리는 방법, 솔로 바르는 방법, 스프레이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름량이 같은 펜 사이즈일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모 학교에서 봤을 때 오븐 사용 전후로 얼마나 다른 폐유량을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오븐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그런 기름 사용량에 있어서 저희가 장점이 있는지를 조금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6개의 그 조리법으로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요. 구이, 찜조림, 전, 튀김, 나물 무침, 볶음, 후식. 저희 한식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는 뭐가 빠져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뭐가 빠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밥국이 빠졌죠. 밥국이 빠졌죠. 네, 지금 대답을 크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밥이 사실은 다빈도 메뉴를 분석해도 밥이 가장 다빈도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밥은 오븐에다 못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븐에다 여기다 안 넣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저희 지금 학교에는 모두 다 취방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오븐 메뉴에다가 밥을 갖다가 넣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븐에다가 흰밥도 지을 수 있고 곤드레밥도 지을 수 있고 무슨 판밥도 지을 수 있고 팥밥도 지을 수 있지만 다빈도 메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밥은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지금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국.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국찌개 다빈도죠. 왜 여기다 국찌개를 안 넣었을까요? 위험하죠. 출렁출렁해요. 예, 펜에 아무리 그 깊이 있는 펜을 쓰더라도 들고 나고 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오븐에서는 지금 국하고 찌개와 같이 국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다빈도이더라도 뺀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찬류라고 볼 수 있는 구이, 찜조림, 전튀김, 나물무침, 볶음, 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조리법별 적용 방법에서 요 분류 체계만 보시더라도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복합조리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나물무침에만 복합조리가 빠져 있죠. 왜 그럴까요? 나물무침만 지금 보면은 습열을 이용해서 나물 재료를 데쳤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나물무침 하는 그 나물을 갖다 습열을 이용해서 데칠 때는 꼭 거의 대부분 타공펜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복합조리라는 글이 빠졌고, 웬만한 조리법을 혹시 내가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복합조리로 걸면은 아주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삭하게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건열로 걸면 되겠고요. 내가 조금 촉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습열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복합조리로 건다가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바삭해지고 싶다 그러면 건열. 우선 거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5분 조리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는 그냥 5분 조리를 할 때 시작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무조건 예열이에요. 내가 5분 조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다른 거 준비하기 전에 무조건 예열을 하시면 됩니다. 예열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 몇 도로 맞추면 될까요? 예열 온도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열 온도는 우선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예열 온도면 틀어놓으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 지금 조리 온도를 한번 볼까요? 물론 조리 온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어요. 매우 다양할 수 있죠. 조리 온도는 뭐 아까 보면은 10도부터 뭐 300도까지 물론 맞출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온도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180에서 220 정도 맞추면 아주 큰 일은 또 안 나요. 아주 큰 일은 안 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열도 몇 도에 맞추면 될까요? 그러면 대충 우선 180이나 200에 무조건 걸어놓고 가면 아주 큰 일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음식 준비하기 전에 오븐을 내가 오늘 사용을 한다. 그럼 몇 도에다 우선 맞춰라? 180이든 200이든 10도 차이 난다, 20도 차이 난다. 사실 오븐에서 100도 차이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우선 틀어놓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예열을 우선 해놓는 게 중요할 뿐이고요. 우선은 틀어놓는 게 중요하다. 몇 도로? 180이든 200도로 우선 맞춰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예열을 하고 나서 조리 온도는 조리법별로 당연히 온도가 설정이 다르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으면 뭐로 맞춰라? 건열, 습열, 복합조리 중에 복합조리로 우선. 우선은 해라. 그런데 난 바삭하고 싶으면 뭐로 가라? 건열. 그리고 나무를 데치려면 뭐로 가라? 습열. 그쵸.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잘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당연히 코팅팬이 좋지만, 너무 코팅팬은 이제 바꾸기를 자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스테인리스로 가는데, 그럼 스테인리스에다가 코팅팬에 대용으로 뭘 아까 깔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종이 포일을 조금 깔아주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팬에다가 음식을 이제 담아야죠. 담는데 촤르르 하고 담을 수도 있지만 그쵸. 담을 때 문제는 식재료 크기가 일정한 것이 중요해요. 오븐에 들어갈 때는. 왜? 어차피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는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못 대죠. 문 닫고 끝나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익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후에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손 댈 수 있는 순간까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기를, 모양을 맞춰주고 일정한 간격도 맞춰주는 게 맞죠. 손을 댈 수 있을 때까지, 즉 문 닫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책이 그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오븐이 모두 다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여론의 위치가 다 달라요. 여론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오븐들이 요즘엔 다 좋아서 대류 현상을 잘 되게 팬을 돌려주긴 하지만 여러 개를 적재를 하다 보면은 열이 잘 안 돌 수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넣어놓고 할 수 없죠. 한 3분의 1 정도 이거 쓰려니 할 때 한 번쯤 열어서 제일 위에 거, 중간 거, 아래 거를 좀 확인을 해서 한 번쯤은 바꿔주는 작업을 좀 하시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물론 조금 공간을 띄워줄 수 있거나 하면 괜찮지만 우리 집 사정에 따라서 그쵸? 저희 집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뚜껑은 필요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뚜껑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뚜껑 대용으로 그 팬을 쓰시는 학교도 있고요. 뚜껑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쿠킹 포일이 가장 좋은 대용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뚜껑을 쓰거나 쿠킹 포일로 뚜껑을
덮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될까요? 물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물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위가 다시 눅눅해지거나 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 따라서는 뚜껑을 덮어놨다가 뚜껑을 중간에 빼줘야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잠깐 잠을 깨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치즈에다가 파란 글씨를 해놨는데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뚜껑을 덮어서 녹인 다음에 뚜껑을 빼고 다시 노릇노릇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뚜껑이 없이 가면 너무 타고 잘 녹지는 않고요. 우선 뚜껑을 계속 덮어놓으면 녹기만 하고 흐물흐물되고 물기만 자꾸 떨어져서 그 맛이 늘어지기는 하는데 그 색감은 안 나는? 그래서 이게 음식에 따라서 좀 다르고 사실은 현장에서 오븐을 가장 잘 쓰는 음식은 사실 치즈가 올라간 게 베스트기는 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오븐을 가장 많이 쓰게 된 이유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만드시면서부터 좋아하면서부터 쓰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현장과 해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 이런 법령을 검토를 했을 때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맞을 때 맞추긴 해야 되는데 안 맞고 맞추라고 하자니 현장을 알겠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장갑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장갑을 당연히 껴야 되고 너무나 그 보호 장구를 잘 갖춰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무래도 물을 많이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이제 그 절연이나 뭐 관련 장갑을 낀 후에 다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고무장갑이라고 하죠. 장갑을 끼고 그걸 당연히 벗고서는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오븐 보호장갑이 아닌 하여튼 그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거에 대한 조금 생각해 본 걸로는 그 오븐 장갑 중에 당연히 벙어리 장갑만 있지는 않고 조금 손가락 장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븐 보호 장갑을 조금 손가락 장갑으로 쓰면 그래도 조금 현장에서는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책의 앞부분에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워크 샘플링을 했을 때 이게 오븐을 썼을 때 사실은 장점도 있었고 단점으로 양쪽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문제가 있었어요. 오븐을 쓰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분도 계셨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도 계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 샘플링이라는 걸 해봤죠. 그랬더니 둘 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모두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정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갖다가 2개에서 3개까지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혹은 하나밖에 오븐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탁드린다 혹은 제안을 한다 하는 거는 한 가지 복수의 메뉴를 오븐을 사용하여 조리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짧은 시간 그리고 단시간에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는 메뉴를 복수의 메뉴일 경우에는 한 가지는 무조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메뉴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물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물류를 데치는 것이 한 가지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뭐 육류라든지 그런 메인이 되는 메뉴를 넣는 것이 맞고요. 그 대신 순서가 오븐 청소를 하지 않도록 앞에 나물을 데치는
나무를 데쳐서 그 안에 청소를 안 하고 육류를 바로 집어넣어서 조리를 할 수 있게 가도록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복수의 메뉴를 할 경우에는 시간과 그런 디스플린 같은 거를 좀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런 오븐을 쓰는 이유가 조리 환경, 그러니까 조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오븐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작업 환경 개선의 문제도 있었지만 조리 인력의 그런 숙련도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서 그런 숙련도와 관련해서도 오븐 조리가 굉장히 오븐 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오븐 조리를 많이 이제는 권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순서도 역시 배식 온도 관리가 필요한 메뉴들이 있었었는데 여기 시금치 나물하고 콘치즈 구이 중에는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시금치 나물.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시금치 나물이 뭐 청소를 안 해도 돼서 있는 이유도 있지만 콘치즈는 치즈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즈 메뉴는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넣었다 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치즈 메뉴는 언제? 마지막에. 그래서 고기 메뉴보다도 치즈가 들어가는 메뉴가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에 넣었다가 빼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오븐 종류나 개수가 충분한지가 항상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모두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린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디나 다름을 꼭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음디귿 초등학교의 4주간의 메뉴를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복수의 메뉴를 되도록이면은 하고 있는 그런 메뉴를 하나 예제로 넣어서 그냥 예제입니다. 예제라서 이거는 이제 각 학교나 유치원의 사정에 맞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자료는 제가 뼈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책자 이제 내용이었었고요. 거기에 뒷부분에 이제 있는 100개의 레시피가 있는데 그 100개의 레시피 메뉴는 어떻게 정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100개라는 의미가 항상 메뉴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왜 100개? 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0개를 추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희가 뭐 몇만 개의 자료도 몇백만 개의 자료를 분석을 여러 이제 뭐 나이스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레시피북 자료 등등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고 고찰을 하고 그리고 여러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위원께 검토를 받고 현장 적합성도 이제 보았는데요. 이 메뉴들을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6개의 이제 조리법별로 분류만 한 것은 아니고 그 6개의 조리법 안에 되도록이면 주재료가 골고루 들어간다는 것은 육류도 들어가고 수산물도 들어가고 채소류가 들어간다. 그럼 육류는 어떤 게 대표적이죠? 소, 돼지, 닭은 무조건 골고루. 그리고 채소도 구근류, 그러니까 딱딱한 게 있으면 잎채소도 들어가야 되고 채소도 잎채소가 있으면은 그쵸? 뿌리채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은 한 가지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잎채소도 뭐 하얀 게 있으면 초록색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 과제에서 100개라는 의미는 그리고 오븐조리 레시피가 사실은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 교육환경보건에서 나온 사실 첫 번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책은 정말 기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자료는 여기서 조금 더 그렇죠. 조금씩 더해가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본이 되도록 조리법을 분리한 후에
중분류를 하고 대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조금씩 해 놓았습니다. 뭐 워드 클라우드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보았고요. 자문을 받을 때 뭐 어떻게 이름과 가지고도 조금 어떻게 쓸지도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실험 조리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당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지방 저감화와 관련된 거를 조금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특히 그 지방과 저감화와 관련해서는 그 튀김 요리 중에서는 이제 빵가루를 어떻게 전처리해서 쓸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에서 많이 쓰는 재료 중에 두부가 있는데,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오븐 조리에서 두부를 쓰게 되면은 이게 깨지기 때문에 건두부를 좀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두부를 쓸 때랑 그냥 일반 두부를 쓸 때 그런 물기, 수분과 그리고 기름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기호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소스를 만들 때 이 오븐 조리를 했을 때의 소스의 그런 전분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 튀김 요리와 이런 소스 어울림 같은 거에서 기호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서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도 검사도 하고, 뭐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왜? 가장 그 급식을 최근에 먹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른보다 조금 먼저 거치고 나서, 그리고 현장 적합성은 다시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현장 적합성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적합성 할 때는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는 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학생들한테 기호도를 물은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그 잔반량 쪽으로 물어봤었고, 그리고 조리 이쪽 그 급식 관계자분들에게는 조리를 할 때 적합성과 그리고 편리성 쪽으로 조금 더 질문을 물어봐서 본 메뉴들의 그런 현장 적합성을 물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레시피북이 이제 총 6개의 조리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레시피북에 보시면은 시원하게 이제 왼쪽에 사진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저희 여기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진부터 잠깐 보실까요? 사진에 있고 거기 혹시 글씨가 작게 보이시죠? 거기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온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 온도와 시간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냥 사진을 보고 저 온도와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5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음식 이름을 보면 감자, 베이컨, 채소, 전이다 하면은 우선 주재료가 감자, 부재료가 베이컨, 채소가 들어가 있고, 전이 뭐다? 조리법. 그렇게 구성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 온도는 먼저 몇 도로 예열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 190도에 예열을 해놓고 조리 시간은 몇 도? 몇 분? 10분 조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선 아주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레시피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레시피는 1인분으로 우선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첫 줄의 레시피의 재료는 주재료, 부재료, 양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재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재료는 어떻게 해도 된다?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저희 항상 식단 짤 때 많이 바꾸시는 거 있죠. 저희 영양 하루 양 맞추려다 보면은 정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재료를 갖다가 많이 얼마든지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이 이제 양념 재료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 글씨로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빨간 글씨가 온도와 시간, 그리고 만약에 복합조리인 경우에는 아까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습도가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오븐에 우선 세팅하는 거는 저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 온도, 습도, 시간 세팅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는 뭐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은 재료는 음식명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우선 음식명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만 봐도 나는 오븐을 어떻게 세팅하면 될지 알고 사진만 봐도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나오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의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손질하면 될지가 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제가 픽토그램이 있었었죠. 픽토그램이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예, 중간에 보시면은 거기 3줄짜리 오븐 하나 보이지 않나요? 빨간색 3줄짜리. 네, 그게 바로 건열. 파란색 뿅뿅이는 안 보이죠? 지금. 네, 그래서 건열로 맞추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까만색 네모가 바로 어떤 펜을 쓰면 되는지에 대한 펜이 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줄줄이 있는 게 영양성분 표시. 그리고 저희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제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QR코드가 바로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함께 보시면 동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용량과 열원은 모두 다릅니다. 온도 설정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1인분 분량 레시피를 기준으로 했고 영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한 팬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한 팬 기준. 그리고 한 팬은 음식에 따라서 10인분에서부터 약 한 30인분까지도 저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보통 스텝을 갖다가 한 6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가 있고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재료와 분량이 나오고 조리 과정, 완성 이미지,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파일을 지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시금치 프리타타입니다. 시금치와 달걀, 우유, 베이컨 등 각종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베이컨과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뿌리 부분을 제거한 후 3cm 길이로 자르고 방울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잘라요. 달걀, 우유, 소금, 후추를 섞어 만든 달걀물에 베이컨, 양파, 시금치, 방울토마토, 2분의 1 분량의 모짜렐라 치즈를 섞어줍니다.
버터를 바르면 달걀물이 팬에 눌러붙지 않아 모양을 살려 배식할 수 있습니다. 버터를 바른 코팅팬에 부재료가 섞인 달걀물을 부어준 후 나머지 모짜렐라 치즈의 2분의 1은 팬에 부은 달걀물 위에 뿌려주어요. 코팅팬에 부재료가 섞인 달걀물을 부은 후에 남은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고루 뿌려주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븐은 건열 190도로 예열해주세요. 건열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 준비된 코팅팬을 넣고 15분간 조리하면 오늘의 요리 시금치 프리타타가 완성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 오늘도 오븐 요리로 만들어요. 네, 우선 동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본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3분에서 5분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더 짧고 더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워낙 그쵸? 저희가 그런 재미에 익숙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더 길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학교 급식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정확한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한 그 칼질 방법이나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미보다는 조금 정확한 소스를 주기 위한 것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한 3분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늘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학교 급식 오븐 요리하고 이제 타이틀이 시작이 되면은 음식 제목이 나오고 거기 보면은 산출량이라고 해서 보통 음식마다 지금 한 팬 기준으로 여기 시금치 후리타타 같은 경우에는 24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금치 후리타타가 사실 초중 고등학교 모두 배식 가능한 메뉴죠. 유치원에서 나가지 말란 법이 없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굳이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나이스나 이곳에서 이제 영양성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인분 분량 자체를 저희가 중고등학교 메뉴로 분량 양을 정하고 그래서 한 팬 기준으로 이제 24인분으로 이거를 조금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에 배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 팬에 24인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그냥 중고등학교에 한 팬에 한 24인분 정도 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너무 그렇게 이 숫자에는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료 및 분량이 나오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주재료는 안 바꾸고 나머지 부재료는 얼마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토마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방울토마토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 채 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재료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치즈 같은 거는 이제 위에 뿌려주는 거가 모짜렐라 치즈일 수도 있지만 체다 치즈 들어간다고 무슨 일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부재료에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재료, 부재료를 이제 나누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지금 사진도 보면은 되도록이면 이런 주부재료와 관련된 것들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양념류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븐 예열미 준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토그램은 계속 같은 게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건열 190도 그리고 건열이기 때문에 습도가 지금 몇 프로로 되어 있죠? 0%로 되어 있죠. 그리고 코팅팬을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계란 요리이다 보니까 코팅팬이 나중에 붙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컨 썰고 뭐 야채 썰고 양념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영상에서 팁이 2가지 종류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팁이 들어가냐면 우선 음식을 조리할 때 들어가는 팁은 여기 셰프 모자를 쓴 얼굴이 있는 팁이 띠롱 하고 나오는 팁이 한 가지는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제 지금 있는 팁 같은 경우에는 해썹이나 이런 조금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중심 온도를 체크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팁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팁 종류가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븐 설정이라고 해서 사실은 앞서 보았던 그 오븐 예열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리 시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오븐에서 조리하고 팬을 그대로 꺼낸 사진을 넣어 놓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음식을 팬을 오븐에서 이제 꺼냈을 때 팬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그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아야지 정확히 대량 조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븐 조리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은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릇에 덜기 전에 오븐 자체에 있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레시피를 쭉 1부터 5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 버섯 프리타타 응용 요리라고 해서 프리타타 오븐 토스트 키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재료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재료를 바꾸면 바로 응용 요리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이제 조금 다양하게 3가지를 더 제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영양 정보를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3분 정도로 모든 30개의 그런 영상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출물인데요. 본 산출물은 오븐 기능 2의 영상입니다. 오븐 기능 2의 영상은 30개의 이제 레시피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오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상은 앞에 이제 책자에서 앞부분에 아까 일러두기에 있었던 내용이 어찌 보면은 영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븐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 오븐을 사용할 때 뭐로 생각하면 좋다고 얘기 드렸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집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생각하시면 좋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아는 척을 해야지 그러면은 3가지 조리법을 쓴다. 건열, 습열, 복합조리 그렇게 3가지로 세팅을 하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븐 기능 2의 영상도 역시나 그 건열, 습열, 복합조리를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열조리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습도를 설정을 몇 프로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습도가 0%라서 습도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 지금 책자와 영상에서 어떤 요리가 건열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전류, 볶음류, 그리고 조림 중에서 조림이라고는 해놨지만 위에 지금 뭐가 잔뜩 덮여 있죠? 치즈가 잔뜩 덮여 있는 음식이 지금 건열 조리의 예제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기 오븐 장갑
지금 보시면은 굳이 어떤 모양을 제가 넣어 놓았죠? 예, 손가락 모양을 지금 넣어 놓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벙어리 장갑을 생각하시지만 되도록이면 한 손가락 장갑 정도를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수별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습도가 몇 프로? 100%. 그리고 나물류를 갖다가 데치는 용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시금치하고 숙주를 이제 미나리를 데칠 때 가장 많이 쓰는데, 그거 외에 수별조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달걀찜입니다. 달걀찜은 뭐 어느 학교나 이 오픈조리에서 빠질 수가 없고 수별조리의 대표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응용요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달걀찜에 어떤 재료든 많이 부재료를 넣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메뉴라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합조리 메뉴에는 정말 어떤 것이든 하고 있는데요. 복합조리에 지금 여기 응용요리에 지금 떡잡채를 넣어 놓았는데, 한마디로 복합조리, 말 그대로 복합적인 재료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도 여러 재료가 섞인 것, 여러 다양한 재료가 섞여 있으면 복합조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여러 가지 재료가 섞였다라고 하는 거는 조리법도 조금씩 온도 관리도 해야 되고 습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조리라는 조리법을 써야 돼서, 그렇게 재료가 많은 다양한 재료를 썼다 하면 복합조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븐 기능 영상에서 한 가지는 이제 그 중심 온도 체크,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신기했던 부분은 이 세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야 되는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오븐 세척 그리고 팬 세척에 대한 부분들을 어렵다고도 하시고 힘들다고도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셔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들다, 뭔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오븐 기능 이해 영상에 물론 모든 오븐이 다 세척 방법도 다르고 조금 팬 다르고 하는 거는 다르지만 저희 책자에도 해석과 관련해서 세척제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기능 이해 영상에도 그 부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네요. 정말 마지막 산출물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영상도 있고 책자, 뿌리가 되는 이제 저희의 전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정말 3분짜리 마저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니면은 PDF도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혹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PDF를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영상도 이렇게 많이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정말 보여드리고 싶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조리법별로 저희가 색상을 우선 구분을 해 놓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기스만 뽑아서 5장 정도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5에서 조금 조리법이 길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재료랑 분량,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해 놓았는데 사진 보고 재료 분량 보고 거기 픽토그램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QR코드가 있죠. 예, QR코드를 찍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가독성과 유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17개 교육청과 그리고 여기 이제 보호원에서 이 카드 뉴스를 갖다가 인스타 같은 데다가 좀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입률, 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이유는 그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을 위해서는 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면
유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QR코드를 항상 저희가 이제 뒤에다가 같이 영상을 링크를 위해서 두었고요. 마무리하며 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급식 과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과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을 관계자 분들의 건강을 단기간의 건강 그리고 장기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조리업장 조리 그런 곳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븐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또한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저도 같이 함께 한 것이 매우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제를 한 것이 저희 그냥 연구진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경희대 그리고 국민대 그리고 교통대가 함께 했는데 17개 교육청의 장학사분들께서 사실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자문을 해주셨고요. 그 자문을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진 것이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 자료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 좋겠고 가장 기본서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지금부터 2부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요. 학교급식 식단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식단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오늘 설명드릴 레시피와 영상, 카드 뉴스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수현 팀장님께서 학교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는 최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급식팀장으로 있는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연수 받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학교급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별로 저희가 그간 만들어 온 자료를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교육 자료,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영양상담 자료, 정보 제공 사이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개발된 3개 분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교육 자료입니다. 네, 위생교육 자료 그간 저희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개발해 왔는데요. 근데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개발된 자료를 유치원과 학교 현장에서 어떤 자료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맵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와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교육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를 기본 자료로 위생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저희가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학교 유치원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워낙 다양한 주제의 내용으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초와 심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학교 유치원 급식 컨설팅 자료가 있습니다.
컨설팅 자료는 보고서와 연수 영상이 있으므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먼저 각 자료를 좀 안내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안내 드리는 자료는 학교급식 정보마당 안에 급식교육 자료 카테고리 안에 위생교육 자료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위생관리 안내서 및 교육 자료인데요.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및 위생관리 교육 자료, 본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특히 위생관리 안내서는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간단 명료하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PPT와 동영상 자료로 개발된 이 자료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쉬운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및 교육 자료는 여러분들 위생관리 지침서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침서와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는 기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는 지금 2024년도에도 있지만 2020년도에도 배포된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2020년도 자료로 그때는 5개의 주제의 PPT와 영상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정보마당에서 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급식 위생교육 자료가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교육 자료에 유치원 버전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 종사자분들, 학교급식 관계자분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와 그리고 PPT, 영상, 카드 뉴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교육 방법 및 내용을 참고해서 주제별로 교육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각각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위생교육 안내 자료와 그리고 유치원에서 활용 가능한 위생교육 안내 자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위생교육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결과물로 교육 PPT가 있습니다. PPT는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주제가 다 자료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위생교육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PPT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뉴스도 8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긴 시간 동안 교육하기 힘들 때는 카드 뉴스를 활용해서 교육 자료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예시로 제가 올바른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카드 뉴스를 캡처했는데요. 다양한 주제도 많이 있으니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도 이전에 개발되었던 자료도 많지만 그 자료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실험적인 측면도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관리, 냉장, 냉동고 온도 관리, 조리실에서의 교차오염 예방, 학교급식 이물사고 예방과 대응, 그리고 학교급식 중요 관리점 기록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까지 6개의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닿아야 제대로 살균이 된답니다. 따라서 자외선 살균 등이 잘 켜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소독고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살균 등이 고장나거나 불량이면 교체해주고 반사판도 청소해줘야 제대로 소독이 된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앞치마를 넣으면 자외선 빛이 닿기 어려우므로 적당량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소독고 내에 여기까지 보시고 더 많은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학교급식 정보마당 내에 위생교육 자료에서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유치원 급식 컨설팅 자료도 학교와 유치원에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현장에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이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도출되는 개선 사항 위주로 정리된 자료이고, 결과 보고서도 있지만 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영상도 학교급식 정보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는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제는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입니다. 그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보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였는데요. 유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맞는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유치원 교사분들이 활용 가능한 자료는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안내서와 그리고 유아 영양식생활 콘텐츠 공모전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아들 대상으로는 유아 연령별 교육 자료 모음과 유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교급식 알기 교육 자료를 교육 시에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교사용 안내서와 초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그리고 학교급식 알기 교육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교사용 안내서를 교사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와 학교급식 알기 교육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는 2024년 하반기 때 저희 배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을 다 아울러서 활용 가능한 유초, 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 자료 및 영상도 선생님들께서 영양식생활 교육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은 유초, 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영양식생활 교육 영역 및 타 교과와의 연계 자료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 학년군 간에 어떻게 연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양식생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우수 사례가 다수 발굴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궁금하실 텐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 공모전 자료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작 발표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하셔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은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개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안내서와 교육 자료 모음인데요.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더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콘텐츠 공모전도 저희가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 결과물이 담긴 자료집과 영상이 있는데,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령별 적합한 교육 방법과 수업 시연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영양식생활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학년별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학교급식 정보마당에 배포되었고, 학생용, 교사용 자료가 각각 있으니 영양식생활 교육 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바로 알기 위해서 학교급식 알기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초등학교 고학년용 알기 교육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는 2024년 하반기 때 배포될 예정인 중고등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학생과 교사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중고등용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 바로 알기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담 자료 및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네, 저희가 학교급식 현장에서 또 영양교사분들이 영양 상담을 할 때 좀 수월하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학교급식 정보마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정보마당에 접속하셔서 학교 영양 상담을 클릭하면 이 식생활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고학년이면 초등학생 고학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지를 보시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진단 결과 기반으로 해서 영양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영양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상단에 보이는 파란색 책자 학교 영양 상담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양 상담 교육 자료도 함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상담 자료 및 정보 제공 사이트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 학교급식 정보마당 사이트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정보마당 홈페이지 모습이고, 그리고 이 정보마당 안에 저희가 개발한 다양한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나 타 부처에서 개발한 자료도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학교급식 사이버 박물관이라고 해서 저희 1960년도부터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사료를 디지털화해서 전시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또 400여 점의 사료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과거 학교급식을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사이버 박물관은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해서 PC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학교급식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하고 있고 대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니 많은 홍보와 그리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2024년 9월 2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누구나 다 그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니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연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연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좋은 자료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자료가 개발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드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수 어떠셨나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에 대해 좋았던 점,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연수가 있으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정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학교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